우리 보함수 활용 마지막 남은 단어 마무리 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한 번 정도 복습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원이 하나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요 단원에서 할 내용도 사실은 이미 앞쪽에서 이미 했었던 얘기들 가지고 단원을 하나 분류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만 하고 그리고 문제 중심으로 가서 마무리 좀 지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 그리고 최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연속해서 어떤 얘기를 배웠냐면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거 배웠었죠? 기억납니까? 어떤 닫힌 구간 A, B에서 어떤 함수 fx가 연속이다. 그리고 우리 미분 가능까지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간다라는 얘기가 최대 최소의 정리였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만약에 구간이 A부터 B까지 여기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값은 먼저 뭐가 될 거냐면 함수가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이때의 극대값 그리고 제일 작을 극소값 그리고 함수의 양 끝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있겠죠? FA와 그리고 FB 결국은 이 네 개의 값들 중에서 당연히 뭐가 존재할까? 최대와 최소가 존재할 거야. 지금 선생님의 그림은 FB가 이 극대보다는 작고 FA가 극소보다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결국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 비교하는 얘기냐면 극값 그리고 끝값 요것들을 비교하라는 얘기야. 다만 여기서 우리가 끝값을 비교해야 될 때는 이게 무슨 구간일 때요? 닫힌 구간일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닫힌 구간으로 주기도 해. 그런데 가끔 하다가 요놈이 활용이 될 때는요 열린 구간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열린 구간에서는 끝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일까 안 한다는 얘기일까? 안 한다는 얘기겠죠. 끝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열린 구간일 때는 이때는 뭐만 확인해 보는데 극값만 확인해서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게 될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좀 센스 있게 문제를 풀면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도형을 활용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면 도형을 활용해서는 뭐 이렇게 점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 움직이는 구간이 0에서부터 끝까지는 안 간다고. 조금이라도 뭐 삼각형이 뭐 밑변이든 높이든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0일 때는 포함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거거든. 그래서 구간은 끝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확인해 보면 되고 오히려 이거 나오면 땡큐입니다. 극값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자, 두 번째 우리는 방정식에서의 활용 그리고 부등식에서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사실은 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차 방정식에서의 얘기예요. 3차 방정식. 자, 3차 방정식이다 라고 했을 때 요놈을 그래프로 이야기를 한다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먹은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X축과의 결국은 뭐가?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결국은 뭐가 될 거야?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비교했었잖아. 첫 번째 요런 꼴이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근데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라고 그랬죠?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음수가 되면 즉 극대와 극소가 X축을 기준으로 반대쪽에 서로 반대쪽에 위치하게 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한 근이 어떤 꼴인 경우라고 그랬어?
그죠? 자,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 때 뭐 요런 모양이거나 혹은 요런 모양일 때, 그죠? 이때가 중근을 갖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극대나 극소 중에 한 값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때는 극대와 극소를 곱한 값이 얼마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실근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할 때. 자, 3차,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3차 방정식은 최소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세 근이 모두 허근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일 거냐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그럼 실근 하나는 최소를 갖는데 이때는 극대극소가 전부 한쪽에 몰려 있어.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거나. 그래서 이때는요 극대와 극소를 곱할 때 이 결과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4차 방정식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4차 방정식에서는요 4차 방정식에서는 사실은 4차 방정식에서는 이 극값 자체를 구해서 그래프의 모양,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것보단 4차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fx-k는 0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대한 k의 범위를 구하라 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뭐를 활용할 거냐면 꼭 k라는 실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 보는 거야. fx-gx는 0 이라는 방정식의 근, 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 그래프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이 경우는 무엇과 똑같냐면 fx는 gx가 같다라는 개념은 같아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요 놈은 두 그래프의 뭐에 대한 얘기야?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에 위치했다는 요 범위, 요거를 구한다. 자, 좀 이따 문제를 실제로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4차니까 그래프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하자. 그리고 요 놈이 y는 fx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y는 k, 요 놈과의 교점이 결국은 요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y는 k라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그럼 k가 여기 존재하면 근이 몇 개일 거고? 0개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게 되면 실근이 몇 개? 하나. 요 때는 실근이 몇 개? 2개. 여기서 접하면 실근이 몇 개? 3개. 그 다음 요 사이에서 실근이 몇 개? 4개. 다시 여기서 접하면 실근이 몇 개? 3개.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실근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K의 위치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거라. 그래서 조건에 따른 K의 범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등식에 대한 얘기인데, 부등식에 대한 얘기도 이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등식에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fx가 k보다 크다라는 게 될 테니까 이 사차함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겠지.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면 그래프가 무조건 k가 k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k의 범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K, 모르는 상수 또는 어떤 함수 그래프 자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선 같은 걸로 주어질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두 개의 그래프를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는 문제를 푼다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모든 내용이 다 끝나요? 내용 별거 없죠? 그리고 일단 오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오늘 시간이 나면 오늘 해주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이 그래프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볼 겁니다. 이거 말고 이제 교과 외의 내용,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들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했죠? 자, 오늘은 3차 함수의 비율관계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얘기 3차 함수, 4차 함수의 비율관계. 너 어디서 자꾸 미리 주워 듣고서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 여기 요 단어 재밌으니까 자꾸 집에서 공부하지 마. 유튜브만 찾아보죠. 네. 좋아요. 오늘 공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꾸 스포를 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오늘은 그럼 요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활용 뒷파트가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거든. 그건 우리 오늘 여러분 알겠지만 4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되니까 개념을 너무 몰아서 하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것은 뒤쪽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유형이 몇 개나 있죠?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정도죠? 네. 20 많아? 28개. 그러네.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내용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자, 258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8번 봅니다. 258쪽. 258쪽에 1173번. 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2,1이라는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최대값. 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이 구간 안에서 뭐를 구하자? 극대 또는 끝값 중에 제일 큰 놈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겠죠. 물론 이런 전제는 필요합니다. 이 극값이라는 거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거고 당연히 이 극값 역시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겠죠. 이 범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극값으로서 의미는 없어질 거야.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떠올려 봅시다.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찾는 거야? 주어진 도함수를 미분해서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그렇죠? 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자, 미분부터 한번 해볼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놈을 찾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그럼 어디서 극값을 갖죠?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네요. 맞니?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했었지. 3차 함수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는 우리 좀 알아두자. 최고차의 수가 양수니까 요 놈은 마지막에 오른쪽 위로 향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요 놈이 그리고 극대와 극소를 비교하면 두 개의 극값 중에 작은 쪽이 극대, 큰 쪽이 극소가 될 거다. 그럼 주어진 놈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일 거고요. 3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주어진 놈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까지일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극대인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는 이 함수는 계속해서 뭐해? 증가하는 거지.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자 여기 0인데 0까지는 감소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누가? 극대값이 바로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다른 점은 극대보다 위에 있는 점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결국은 극대가 최대가 될 거고. 자, 극대값 찾아봅니다.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죠. f 마이너스 1이 바로 극대이면서 동시에 최대가 될 거야. 자,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8이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17, 13인가요? 맞습니까? 네, 최대값 얼마? 13. 극대이자 동시에 최대가 될 거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분에서 특히 극값과 이 뒤쪽은 전부 그래프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고 그래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내가 궤형을 잘 그릴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문제의 실마리가 된다. 알겠죠? 자, 그래프에 대한 연습 꼭 해보시고요. 여기 뭐 레벨 3가 있을 만한 게 없는데 문제가 있니 그래도? 있네. 절대값 있어도 우리 이미 지난번에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어. 이거 왜 대자보 같은 느낌이지? 자, 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구간이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플러스 3 요놈의 뭐를 구하래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해주세요. 최대와 최소의 차. 그럼 주어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주어진 그래프는요. 주어지는 그래프는 어디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진다고? 절대값안을 0으로 만드는. 자, 원칙적인 방법을 해본다면 이런 얘기겠죠. 요 놈이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면, 사실은 좀 더 엄밀히 얘기하자면 구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단순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로 제한을 해야겠지, 원칙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절대값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자고. 끝값은 나중에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럼 요 구간에서는 요 놈이 x니까요. 그때는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일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요 놈이 x가 0보다 작아. 근데 요 놈도 어차피 해준 거니까 정확히 합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fx 함수는 x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역시 우리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극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분합니다.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요 놈은 어디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겠죠? 맞니?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극값이 어디서 존재한다고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존재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우리도 어디에서부터 그리라고 그랬어?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리라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어디? 여기서부터? 아니죠. 요 놈은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그래프. 0에서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요 놈은 극대는 의미가 없겠네요? 누구만 의미를 가져? 극소만 의미를 갖겠지. 따라서 이때 극소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극소값 찾아보면 1 빼기 3 더하기 3이면 1인가요? 1? 그래서 요때 함수값 얼마? 1. 그리고 0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끝값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경우 한번 볼까요? 요 놈도 미분을 한번 해봤더니 3x제곱 플러스 3이 됐고요. 요 놈은 0이 되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값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럼 여기서 극값이 있다 없다? 극값이 없다. 극값이 없다.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몰라. 대충 아무렇게나 그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극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이런 놈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0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매끈하게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극대를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경계선인 0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자, 극값이 없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네요. 여기는 극값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뭐 확인해봐야 돼? 끝값들 확인해봐야 되죠. 끝값 확인합니다. 끝값을 구간에 나눠져 있으니까 이때는 각각의 구간에서 확인해 볼 거야. 왜? 아까처럼 여기서 마치 극값처럼 0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구간은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2에서 이 세 개의 값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원래 최초의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지만 이 안에서 절대값 때문에 구간이 또 나눠졌잖아. 그럼 이 각각의 구간에서 끝값들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확인합니다. 그럼 0일 때 확인할게요. 0이면 얼마니? 3.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끝값 2일 때 확인해 봐야겠네요. 2면 8 빼기 6 더하기 3. 이때 얼마예요? 5인가요? 맞니? 네. 그 다음 요 놈은 뭐 확인하면 돼요? 끝값만 확인하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확인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면서 0일 때는 얘하고 똑같아야 돼. 다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0 집어넣으면 3. 똑같죠? 그럼 이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지금 누구야? 5. 얘가 바로 뭐가 될 거고? 최대가 될 거고. 그렇죠? 최소는 어디입니까? 얼마가 최소죠? 마이너스 1이 최소네요. 이게 최소는 거 맞죠? 그랬죠?
그럼 최대 최소의 뭐를 구하랬어? 합이 하차야. 차를 구하래네요. 그럼 얼마? 6이겠네요. 답은. 그죠? 5 빼기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극값과 끝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얘처럼 구간 안에서 우리가 또 구간을 나눠줘야 될 때는 그때의 끝값이 마치 뭐처럼? 극값처럼 작용할 수가 있단 말이야. 구간이 나눠질 때는. 따라서 구간이 나눠질 때는 그 구간의 양 끝값까지도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양 끝값뿐만이 아니라 나눠진 구간. 그러니까 F-F2 찾았지만 누구도 찾아야 돼요? F0까지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 우연찮게 얘는 F0이 3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요 놈이 최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이어집니다. 역시 최대 최소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284번으로 갈게요. 드디어 여러분 방금 끝났군요. 양정원님이 계약을 했어요.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어떠셨나? 별로야? 학교 안 가는 게 더 좋아? 학교 집에 있는 게 심심하다는 애들도 있던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죠? 자, 1184번입니다. 마이너스 2,0 닫힌 구간 마이너스 2,0에서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굳이 선생님이 길게 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 정도라면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야. 우와, 2차식이 있는데 또 세제곱이네? 이놈은 2차에 2차네? 그럼 당연히 뭐 얘를 전개해서 6차식을 풀라는 문제는 아니겠죠. 뭐 하는 얘기일까? 치환하라는 얘기겠지. 치환을 해주는 애, 예를 들어 여기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치환을 해주자. 이거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했던 사람은 수없이 많이 들었어. 치환했어. 치환하면 항상 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치환한 것 자체와 범위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치환한 것 자체의 범위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최초의 x의 범위가 이 구간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치환했을 때 치환한 t에 뭐가 생겨? 범위가 생긴다. 그거 먼저 보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t의 범위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요 놈의 뭐? 최소와 최대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즉 얘의 최대 최소가 결국은 t의 최대 최소, t의 범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함수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었고 꼭 투자하면 잡고 얼마? 암산해봐. 마이너스 1,2네요. 맞니? 주어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니까 고맙게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정확히 대칭이네요. 맞죠? 그럼 값 하나만 찾아주면 되겠네. 어쨌든 t가 제일 작을 때는 얼마고? 2고 맞죠? 제일 클 때는 뭐 0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똑같아요. 얼마? 3. t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t의 범위 찾은 이유가 뭐야? 주어진 식을 우리는 t로 치환해서 식을 써줄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f t라고 이렇게 할까요? ft라는 놈이 ft라고 하면 좀 그렇다. 새로운 함수니까 gt라고 얘기할게요. 요 놈이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되고, 다만 이 t의 범위가 이제 뭐가 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 닫힌 구간 2,3이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여기서 뭐 찾아줘야 돼? 극값과 끝값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야. 자, 미분합니다. g 프라임 t는 3t 제곱 마이너스 6t네요. 얘가 0이 되는 점에서 극값까지일 테니까, 그러면 t 어디서
0하고 2에서 극값 같네요. 맞죠? 0하고 2 맞지? 3t로 묶으면 0하고 2고 요놈 역시 3차니까 0하고 2인데 보니까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라는 얘긴데 주어진 t의 구간은 2,3이니까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결국은 닫힌 구간이니까 극소인 2가 바로 뭐가 되고 최소. 극소이자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거죠.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가 되는 거고. t가 얼마일 때? 3일 때. x가 3이 아니고 t가 3일 때입니다. t가 3일 때가 바로 뭐가 되겠어? f가 아니라 이거 g2로 표현했으니까 g입니다. 그리고 g가 3일 때가 뭐가 돼요? 최대가 되겠네. 자, 그럼 구합니다. 어차피 요 함수에서 찾는 거니까 자, 2일 때 g2 값 얼마죠? g2 값 8 마이너스 3, 4 12 더하기 1 마이너스 3. 요게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는 얘기일 거고. g 3일 때가 최대니까 3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3, 9, 27 플러스 1. 그럼 얼마니? 1이네. 자, 1일 때가 최대값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자, 문제에서 2개 더 하라고 했죠? 더 하라고 했는데 이건 답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찾는 문제다.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귀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 좀 귀찮고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과 어렵다는 건 별도의 문제야.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여기. 그죠? 좀 귀찮아요. 2번에 걸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뿐이야. 그 다음, 여기도 레벨 3가 없죠? 여기 많이 치워가는 문제인데 어려워버리면 피곤해집니다. 자, 이것만 보자. 뒤에 보면 1187, 1188번 문제가 합성함수로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거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란 말이야. 어차피 GT라는 함수를 우리는 요 함수로 GT를 이렇게 놨다면 요 자리에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G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합성함수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얘가 만약에 통째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야. fx의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gt가 들어가면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을 넣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t가 들어가면 똑같은 얘기니까 합성함수의 의미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이 푸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럼 풀이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다음 유형 봅니다. 계속 우리 최대 최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좀 여러분 뿌듯한 게 방학 동안에 여러분 힘들지만 이렇게 진도를 빼놓으니까 우리 복습하고 시험 대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이번에는 1등급을 맞기 바라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시고요. 자, 1190번 봅니다. 역시 닫힌 구간이 주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2에서 함수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x 제곱 플러스 b. 자, 요놈의 최대가 6이고 그 다음 최소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이때 a 더하기 b의 값, a는 음수예요. 어쨌든 간에 구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극대 극소 그리고 양끝값 비교가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극값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 미분부터 먼저 한번 해봅니다. 미분부터 해봤더니 3ax 제곱 마이너스 3ax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얘가 0이 될 때가 극값이니까 우리는 3ax 개수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묶여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x-1은 0이니까 우리는 어디서 x는 0과 1에서 극값을 갖는 거죠. 그 다음 최고참계수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는 요번에는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일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x가 작은 쪽에서 극소, 큰 쪽에서 뭐를 가져? 극대를 갖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1,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2까지 극대극소를 모두 포함하네요. 극대극소를 모두 포함하면서 양 끝값까지 확인해 봐야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극값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x가 0일 때 극소값 확인해 봅니다. f0 극소는 여기서 찾아야죠. 0이면 얼마야? b. 맞습니까? b고요. 그 다음 1일 때를 찾아볼까요? 1일 때는 a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b. 그럼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 얘가 극소가 되네. 극소가 되네. 자, 일단 끝값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끝값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끝값 확인합니다. f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b.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f 2 봅니다. 그러면 8a 플러스 6a 플러스 b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주어진 4개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걸 확인해 봐야 돼. 근데 어차피 극대는요 큰 쪽에서 비교해 줘야겠죠. 자, 극대는 지금 누구냐면 얘였어요. 그 다음 얘고요. 그 다음 요 놈하고 마지막으로 누구야? 요 놈 비교할 겁니다. 이거 정리 덜했네. 14A니 그러면 이렇게 돼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작겠어? 14. B는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A가 얼마만큼 더해져 있느냐에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A가 양수했어, 음수했어? 음수했어. 그죠? 그러면 볼게요.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1A, 요 놈은 0, 요 놈은 마이너스 2분의 5A, 요 놈은 14A야. 그럼 A가 음수일 때 누구를 더할 때가 제일 작을까요? 당연히 이때가 제일 작겠죠. 맞니?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소값.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그 다음 A가 음수니까 그냥 B 있는 거보다 마이너스 2분의 1A 요 놈을 더한 게 당연히 더 크겠죠. A가 음수니까 요 값 자체는 뭐가 돼버려?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 중에서 마이너스 2분의 5A가 크겠니? 마이너스 2분의 1A가 크겠니? 2분의 5A. 마이너스 2분의 5A가 크겠죠? 그럼 결국은 요 때가 최대값이 될 거고 요 놈이 얼마라는 얘기야?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저거 F2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응? 네, 마이너스 2. 그러네. A 플러스 B. 그럼 이거 2A인가요? 네. 네. 그러네. 그래도 얘가 최소인 건 맞죠? 그죠? 네. 최소인 건 맞죠? 어쨌든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A, B 값 찾읍시다. 2A 플러스 B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거고요. 자, 최대값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B가 최대값 6이네. 빼버릴까? 빼면 2분의 9A가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네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1인가요?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수의 대수 비교는 중학교 때까지 그냥 하는 거고요. 문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누가 크고 누구 작은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극값을 이용한 개수 찾는 것까지 해봤고요.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여기도 레벨 3는 없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유형의 문제들의 느낌이 오겠지. 극대극소 최대 최소를 찾으면 문자를 통해서 값이 주어지지만 그들 사이에서 대소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 기억하시고요. 수원에서 수투가 되면서 갑자기 수학이 재밌어지는 것 같지 않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03번. 자, 좌표 평면
2가 주어져 있대요. 0,1과 4,0이 주어져 있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은 자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걸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얘기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에서의 뭐 최소값을 찾아주세요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바로 간판. 자,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0,1이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 다음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점은 주어진 점이죠? 이거는 사각형이나요.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점을 책에서는 여기라고 했지만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어.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만약에 뭐 1, 4분면 2라고 주어졌다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사실은 그냥 x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이제 문제 의미상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좀 제대로 한다면 요때 x좌표 누군지 모르니까 t로 나볼게요. 그럼 이때 y좌표는 뭐야? 주어진 식을 만족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1 이런 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저 문제에서 뭐뭐 구하라고 그랬죠? 두 개 있는데 AP, BP 요거랑 요거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에서 요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AP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에 제곱이 씌워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그거 없애버리세요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A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T제곱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플러스 BP의 제곱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1의 제곱. 결국 요 놈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T제곱 4T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서 T는요 X좌표니까 실수 전체에 해당하겠네. 그럼 양 끝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그럼 보나마나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올 거다? 극대 극소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문제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결국 뭐 구하라는 문제야? 극소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볼 것도 없네. 극소? 2차 함수네? 선생님이 잘못한 거 아니면 2차 함수입니다. 제곱이니 세제곱이니 뭐지? 세제곱이니? 아니죠. 2차 함수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의 최소를 이용해도 되고 배웠으니까 극소값 이용해도 되고요. 근데 극소값이 결국은 꼭지점 최소값이죠. 극소값이 최소값입니다. 꼭지점으로 해도 우리는 지금 어차피 미분 이용하는 거니까 우리 도함수 이용해서 문제 풉시다. 자, 미분하면요 8t-10이고요. 얘가 0이 되는 t값 4분의 5인가요? 그렇죠? 4분의 5. 와, 계산이 지랄이구나. F 그러면 4분의 5. 나 왠지 또 두려워지는 이름이 뭘까? 4 곱하기 16분의 25 빼기 10 곱하기 4분의 5 플러스 17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50 마이너스는 4분의 25인가요? 플러스 17 선생님 이거 봤을 때 그 처음부터 t제곱이 아니라 t였던 것 같아요. 그게 루트에다가 제곱하니까 t에다가 2가 쓸 필요 없이 t로 나오나. 에? 전가지선상의 거리 공식이 어떻게 돼요?
루트만 없어지는 거죠. 제곱은 있어요,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답의 모양을 볼게요. 없죠? 여기가 또 산수 잘못된 거거든요. 산수 좀 이따 다시 해봅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6시 5분이죠.